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솔깃길을 걸으신 백돌을 맞으며 포평에서 출발한 전국 학생 소년들의 배움의 솔깃길 답사인군대가 19일 강계에 도착했습니다. 행군 첫날부터 혁명가요들을 씩씩하게 부르며 용기 백배에서 월탄을 거쳐 오가산령을 넘고 화평, 흑수, 장강을 지나 강계시에 들어선 답사인군 대원들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경리한 아버지 김정은 스님께서 우리의 도착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웃으며 강계까지 행군이었습니다. 행군을 이어갈수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이 있어 우리의 행복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하는 학생들은 만경계 아들 딸들의 명감하고 옥생기상으로 대화의 맨 앞장에서 행군대 깃발을 펄펄히 날리며 여기까지 행군해왔습니다. 우리들은 100개의 녹화 기상을 심장 깊이 세두간 선현혁명가들로 옥생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강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전국 학생 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인군대의 강계 도착 전보문을 올리는 모임이 20일 강계 우편국 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김장원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답사인군 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올리는 전보문이 낭독됐습니다. 전보문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었던 뜻깊은 날에 포평을 출발하여 높고 험한 용도를 넘어 강계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강계 우편국 혁명사적지, 강계 객주집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았으며 학생 소년 예술선전대 활동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12살 어리신 나이에 험산진영을 넘고 넘으시며 걸으신 그 천리길은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답사행군길을 걸으면서 하나를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행군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따라 배워 적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애국소년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지니신 혁명의 높은 뜻과 적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강리한 의지를 적극 따라 배워 배움의 천리길에 새겨진 조선의 첫걸음을 영원히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 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자. 우리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농업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현장 정치 사업이 각급 농군맹 조직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세대 애국 농민들이 지녔던 수령 결사옹의 정신, 애국주의 중심을 반영한 이런 다양한 정치 사업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과 함께 각국 농군맹 일꾼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이 포전 현장들에 나가 단위 실종에 맞게 정치 사업과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날 밀포기들이 대체로 영양이 약하다 보니까 추석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시기 밀포기들의 영양을 최대로 높여줘야 밀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쪽으로 작업반마다 탄산화 영양액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춰놓고 옥퇴로 탄산화 영양 강화제와 속고 시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 영양액을 도입해 보니까 이걸 쳤을 때하고 안 쳤을 때 수확고가 한 1.3배 차이 났습니다. 현재 7일 간격으로 이 영양액을 뿌려주고 있는데 가을 밀의 대사리와 아지치기가 촉진되면서 밀 영양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알리고 있습니다.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도 많은 고름을 마련해서 농업 부문에 보내주었습니다. 국민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대건설도 농사도 다 같이 밀고 나가자. 이것이 우리 군인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대상 건설을 중단 없이 내미는 속에서도 이렇게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 나섰습니다.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떡을 챙겼다는 그런 자각을 안고 오늘 많은 걸음을 싣고 농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면서 전력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우리 구역 자체이므로 새로 건설한 개통병력 태양빛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개통병력 발전소에는 구역 종합식당, 식료품 종합상점, 평양 안경상점을 비롯해서 구역 안에 60여 개의 단위가 가입해서 국가전력계통에 전력을 넣어주고 필요한 전력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체의 실종과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는 단위들이 구역적으로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태양빛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을 적극 살려서 모든 단위들이 태양빛 발전소에 가입해서 더 많은 전력을 실리적으로 효과 있게 생산 이용하도록 합니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얻은 전력을 경영 활동에 적극 이용해서 실리를 얻고 있는 대송산 생물공장입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태양빛 전지판이 15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량이 시간당 수십 킬로와트나 되는데 우리는 한 주일에 2번 정도 정상적인 정비를 진행하면서 설비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가했던 독립형 태양빛 발전 체계를 개통병렬형으로 전환시켜서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의 많은 몫을 이 발전 체계에 요구하고 있으며 남은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 체계의 발전 효율을 더욱 높이고 설비의 보강 사업을 더 잘해서 나라의 전력 생산을 누리는데 더 잘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큰 결실을 벌 수 있는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할 때 자기 단위의 이익은 물론이고 나라에도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말 입맛없기와 기침 등 감염 증상들이 나타나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고열이 나면서 병세가 악화되자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의 검사 결과 감염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A형들인 BA.5.2.48과 BF.7.14에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은 2개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것이 자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우세종으로 유행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BA.5.2.48로서 지역 감염자의 90%를 차지하며 BF.7.14의 감염률은 3.8%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이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확산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A형들의 동시 감염 및 재조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얼마 전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에는 2만여 리터의 디젤유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많은 양의 디젤유가 주변에 쏟아져 환경이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케니아에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 지속된 가물과 산림 개간으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 감소 현상이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 개간으로 주민지구와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가까워지면서 집짐승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 주민들이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는 예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비가 적게 내리거나 또 거의 내리지 않아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의 더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15일에 평안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동서해안 지역들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몹시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이 며칠째 안정한 거기압 구역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약간의 강수 현상은 있겠지만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하순 기간에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 지역의 농업부문에서는 밀보리 밭들이 물주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흐려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었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었습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라손에서는 오후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함흥과 평성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서 평년보다 7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 남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량강도와 자강도, 평안북도,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함경남도,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